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오늘은 공친 상담 시간입니다. 메일 주신 내용 중에서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상 좋으신 공빠님과 예쁜 공공마 이름을 빼어준다. 전 미국에서 거주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친정어머니가 혼자 한국의 경기도 광주에 살고 계세요. 작년부터 혼자 사시는 엄마를 위해 실버타운을 공부하며 엄마에게 추천하는데 지금 사시는 집에서 죽고 싶다고만 하세요. 무남 동료인 저만 직계가족이고 주위에 의지할 친척분도 안 계십니다. 성인병이 있으시지만 멋쟁이시고 활동적이시라 아직도 운전하시고 문화센터, 교회를 혼자서 잘 다니세요. 그치만 혼자 계신 엄마가 몇 년 전부터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고 본인이 느껴서 경도 인지장애를 진단받았다고 하시네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7월 한 달 정도 나와 있는데 엄마가 작년보다 많이 인지 능력이 약해지심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들어가기 2주 남았는데 실버타운을 확실히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두 분께 SOS를 칩니다. 설상가상으로 내일은 엄마의 심근경색증으로 조영수를 위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2박 3일 해서 더 정신이 없네요. 제가 여러 실버타운을 두 분의 유튜브로 봤는데 한국 사정을 잘 몰라 어렵더라고요. 2달 전엔 제 추천으로 엄마가 친구분과 실버타운 한 곳을 가보셨는데 거긴 늙으신 할머니들이 많다고, 본인이 늙으신 건 생각지 않으시고 싫으시다고 하시네요.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5억인데 주택연금으로 해서 10년 정도 사셨어요. 이걸 팔면 2, 3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 3억 있으시고 동사는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셔서 기존 실버타운은 들어가기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엄마 나이와 건강 상태로 엄마의 재정으로 가실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100살까지 사신다 해도 인지장애가 더 심해지실 것 같고 그러면 5, 6년밖에 실버타운 못 계시고 요양원으로 가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나와 거주할 처지도 안 되고 1년에 한 달 정도만 간신히 나올 수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두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땡땡땡 드림. 네, 사례를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공빠님,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거의 저는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다, 이런 사정이. 네.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미국에 계셔서 1년에 한 달 정도 와서 모실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거의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한 달 정도를 부모님을 가서 케어할 수 있다? 그것도 힘들어요. 힘들죠. 네. 이분은 그나마 저는 나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뭐 시간과 거리 개념이 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분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자녀들이 거의 1명 아니면 2명 이런 상태고, 또 외국 나가 계신 분들도 많고요, 자녀분들이. 그렇죠. 네. 의외로 글로벌 세상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자녀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뿐만 아니라 저는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이런 특징들을 저는 아주 공감하는데요. 네. 뭐 저희 엄마도 그렇고 주변인들도 이렇게 보면 점점 고집이 세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집에서만 있고 싶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두려워하시고, 뭐라고 해야 되나, 유연하지가 않고 뭔가 받아들이시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게 단데 이게 맞다. 계속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막 겁내하시고 어쩔 땐 막 화내시고 네. 막 우시고 그러세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자력이 없을 때 부모님 손에서 컸잖아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아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뇌도 퇴화되기 때문에 인지장애 치매가 걸리는 것이고,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거의 정반대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님을 저는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를 양육했던 것처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부모님이 말을 한 번, 2번 해서 대화로 잘 안 될지라도 가능하면은 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또 모시고 다녀보고, 그래서 함께 여행 다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녀보면은 별게 아니다. 그러죠. 우리 장모님도 기차를 안 타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차를 이렇게 타고 오시고 어디 여기 내리라고
가리라 그랬는데 네. 그걸 지나쳐서 서울까지 가셨어요. 네, 다시 그런 내려. 적도 있는데 이제는 몇 번 타보시더니 야 진짜 이렇게 좋은 게 있냐. 너무 편하고 앉아서 책 봐도 되고 뭐 한숨 자도 되고 진짜 기차를 왜 타는지 알겠다. 막 네. 이제는 이러시잖아요. 우리 자녀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요. 시간 내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좀 다니고 꼭 해외여행만 가야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크게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함께 시간 보내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드리는 여러 곳 그런 곳들을 그냥 하루 이틀 정도 함께 가서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면서 차차 이렇게 이해의 폭을 더 넓혀 가시도록 해드리고 실버타운도 한 곳 가보지 마시고 저는 여러 곳 가보시면 우리 어머님이 딱 마음에 드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부모님 의견이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실버타운도 여러 군데 모시고 가고 절대 부모님한테 지면 안 됩니다. 부모님 애기다 아이다 생각하고 잘 설득하셔서 건강하게 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이 맞으신 게 저도 엄마한테 처음에 이제 실버타운 얘기를 했는데 뭐 택도 없잖아요. 지금 삶을 포기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뭐 다 혼자 할 수 있는데 내가 거길 왜 들어가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저희가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점수로 말하자면 한 70점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약간씩 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제 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실버타운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나는 내가 살던 데서 살다가 여기서 죽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르신들의 꿈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직전 거의 한 2년 정도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할 때 내가 내 손으로 밥 해먹고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집이 정말 나한테 좋은 안식처가 되지만 시간 지나서 80 넘고 80대 후반 90 된 그 이후에는 그 집이 나한테는 잘못하면 감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 어르신처럼 경도에 인지장애가 있는데 혼자서 집에 계신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인지 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기가 쉽거든요. 원래 치매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존 기능이 많이 남아있고 그걸 충분히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만 있다 계시면 나중에 차차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러면 더 집에만 있게 돼요. 그럼 집이 저는 감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을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80대 후반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 그때를 준비하시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하더라도 감안해서 그 나이 이후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그 공주언론 갔을 때 저희가 왜 갑자기 가서 인터뷰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녀가 3명인데 3명이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밥 안 해 드시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너무 안 드시니까 그냥 실버타운 모셔야 된다. 네. 그래서 집 팔고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등 떠밀려서 온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좋다. 네. 이런 말씀하시고 나도 아주 싫지는 않았다. 막 이러시면서 지금은 참 오신 걸 좋아하셨던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세 자녀 중에 한 명이 한의사에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자녀분들이 참 지혜롭다. 네. 그리고 셋이 이렇게 뜻이 똘똘 뭉치니까 이게 네. 이렇게 가능했을 거야.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식들 참 잘 뒀다. 저희가 그랬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효자, 효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상 깊은 그 부분이 실버타운 가봤는데 나는 80대인데 보통 계신 분들이 왜 80대 중후반이 네. 보이잖아요 주로. 많죠.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냐, 다 늙었다, 네. 노인들만 있다, 나 여기 가고 싶지 않다 이러시거든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실버타운 가야 될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랑 거꾸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일찍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거기서 대부분 15년, 20년 사시는데 맞아요. 건강하게 사시는 거거든요. 네, 60대 후반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거의 한 20년, 15년 이상을 그렇게 거기서 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80대면 죽을 줄 알았다. 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고 지금 이렇게 생활을 잘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실버타운의
정말 장점이죠. 그럼요. 어울릴 수 있는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코드가 맞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335 친구 삼아서 살면 외롭지도 않고 정말 건강하게 치매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나이 많은 선배들하고 지내는 게 굉장히 편하던데. 아니 그리고 딱 까놓고 생각해서 아니 일반 아파트 살면서 네. 입주민들이 나이가 몇 살이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옆집 밑에 집 분 누가 사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우나 가보면 애들이 소리 지르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공중도덕을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는지 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또래 애들 또는 뭐 우리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살면 저는 좋은 점도 찾아보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지혜라든가 또 내가 한 5, 6년 후에는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닮아야 될 거 또는 닮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면 더 지혜로워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이 어디 가봤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 나는 싫다. 이렇게 말할 때 자녀분들이 이걸 딱 반전해가지고 엄마 이게 장점이다. 엄마가 나이 들어도 그분들처럼 그렇게 젊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장점이고 이게 오래 건강하실 수 있다는 게 실버타운이 좋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딱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사연 주신 분의 그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결론을 내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이분이 나이 드셨어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네. 교회에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 또 이어드려야지 더 네. 잘 지내죠. 그리고 교회에 가셔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치매의 진행도 훨씬 더디게 그럼요.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경도 치매 약간 있으셔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그럼요. 생활하실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되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른 곳은 첫 번째 수원 유당마을, 네. 두 번째 충남 공주의 공주원로, 원로원. 두 곳 다 실버타운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의지하면서 네.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고요. 제가 또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곳 다 이렇게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약간 불편하더라도 훨씬 서비스 받으면서 길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혹시 더 많이 심해지셨다. 네. 그러면은 유당마을 같은 경우에는 케어홈이 있고요. 공주언론도 요양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양원 꼭 안 가시더라도 우리가 찾은 그 후기 고령자 시설, 네. 케어더 케어홈이라든가 뭐 이런 그 비슷한 네.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계시다가 진짜 가야 된다면 요양원은 마지막에 잠깐만 계셔도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유당마을이나 공주원로원을 다 가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어머님처럼 여유가 있으시고 또 종교도 있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시고 아주 적적이신 그런 분들이 아주 즐겁게 사시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몇 분 휠체어에 계신 분 이런 분 몇 분 보고는 그냥 나는 저렇게 노인들하고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오해시거든요. 네.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여유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당마을 가시면 딱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셔야 케어홈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밖에 있다가는 거기 입주할 자격이 안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노후의 집이거든요. 그렇죠. 이 시설이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또 떠나가시는 거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럼요. 한 번 안에서. 들어가면은 돌아오실 때까지 안 나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해다는 거죠. 이게 시설이 아니라 좋은 아파트, 노후에 살 집이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사시다가 더 불편해져서 정말 돌봄이 필요하다. 그럼 경제력이 충분히 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케어홈 가셔서 계속 편안하게 사시면 되고 공주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곳에 사시다가 거기에 있는 요양원에 옮겨서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별 변화를 못 느끼시고 굉장히 이어지는 네.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의 결론은 또 이렇게 내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자녀라면 저희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다시 모시고 가시고 또 한 번 더 모시고 가시고 시간 날 때마다 당장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실버타운 두 곳 다 아마 제 알기로는 만실 상태라서 지금 바로 들어가시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하시면 또 1, 2년 안에 내가 준비만 돼 있으면 뭐 네. 그 안에라도 들어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대기하시고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런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대해서 함께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친 상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메일 주시면 저희가 공부해서 좋은 솔루션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